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가게를 폐업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요. 이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식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 지식인 중에 앞장을 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동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너무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네. 도리어. 네. 세상은 망가지고 할 일은 많고. 네,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얘기했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금은 더 많아요. 세상이 많이 망가지고 세상에 더 좌편향되고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더 부패해졌고 그래서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을 다시 불어넣어야 대한민국이 재건됩니다. 요새 같아서는 좀 절망적인데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혼을 다시 불어넣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지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요거를 이제 제출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걸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자영업자들 힘도 주고 또 정부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그런 그렇죠.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초기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이 지난 8월, 9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10월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인권을 위한 이제 변호사들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민변의 반대편에 있는 양심적인 그렇죠. 그런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최저임금 효력 정지의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우리가 원고인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에 이제 16.4%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을 이제 향해서 10.8%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1월 1일 10.8%가 오른 곳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견뎠는데 16.4, 10.8 연달아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이걸 우리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뜻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최저임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좀 내자.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원고인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좀 모시고 원고인단을 이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나온 이유고요. 그래서 요 다음도 한번 좀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우리 정보를 이제 드리는 거니까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최저임금 폭주 저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갖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위해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대상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아까 그 리딩 타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실은 지금 뭐 그 알바 월급을 주고 나면은 뭐 알바 월급보다 못한 거를 갖고 가는 분이 꽤 많아요, 사실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돈 들여서 그 책임 다 지고 말이죠. 위험 부담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도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상당히 많이 해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지게 됐는데, 이게 뭐 속수무책이죠, 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게 된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원고단 참여 희망자는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일단 우리 이제 소송을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전화번호는 뭐 그냥 공적으로 저희가 공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0102 9163 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736
이게 이제 핸드폰이고요. 그다음에 많이 이제 연락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반 전화. 그래서 이제 02-599-4434 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우리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읽으면 한변이죠. 한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 인권 변호사 모임이니까 그래서 한변을 썼고 @골뱅이 쳐서 한변 or.kr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네이버 컴에 앞에 이제 인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INNASA 그래서 이제 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상자 분들 중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경비원 및 일자리가 얻기 어려워진 알바생 중에서 원고단에 참여를 희망하시면은 금방 말씀드린 전화번호, 그 다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변, 정식으로 하면은 이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는 여기서 무료 소송을 해드립니다. 무료 소송. 무료 소송이죠. 그러니까 단 인지대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제 개인 주머니라도 털어서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송이니까. 인지대는 얼마 안 들겠죠. 인지대 5만 원에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인지대를 내야만 의사를 밝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지대는 이거는 반드시 본인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5만 원만 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변에 있는 변호사들의 그룹이 무료 소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자세한 사항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나갔는데 요것도 이제 한번 다시 보시려면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개설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응원글도 환영합니다. 힘내서요, 도와줍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응원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한번 시연을 누르면 여기 누르면 됩니까? 엔터로? 그렇죠. 엔터로. 거기 마우스로 가서 마우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와서요. 마우스로 와서 이제 좀 시연을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조금 제 리딩 타임이 좀 렉이 생기네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서버 연결하는 중입니다.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말씀 나눠주세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요, 디테일이 되어 있고 참가하려면은 4가지가 필요해요.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선 주민 번호,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자 한번 겹칠 것 같고요. 그다음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변 소송 구조 활동 이렇게 되어 있죠. 한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송 참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딱 4가지예요. 본 소송에 참여해 원고가 되실 분은 첫째 이름, 주소,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딱 요거 4가지예요. 간단하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더 그리고 이제 인지대 내고. 인지대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뭐 주머니를 털 수도 있지만은 그럼 이제 명색이 소송인데 당사자들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높아심으로 그래갖고 요약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이제 숫자 뭐 글자 뭐 이런 거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폭주 저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2019년도 1월 1일에 발효되는 그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위해서 원고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같은 이제 반복이고요. 그래서 원고인단 참여 희망자는 여기 전화번호 010-9163-2736 그다음 일반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한변 @한변or.kr 그다음에 이제 인나사가 되죠. INNASA 그다음에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는 인지대 5만 원만 부담하시면 돼요. 일부러 만을 썼습니다. 5만 원만 부담하시고 일자 모든 걸 다 신경 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 참조인데 이번에 좀 진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HTTPS는 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M카페,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슬래시가 되고 요게 우리 주소죠. 그래서 이제 practice pf.카페인데 아까 우리가 시연해 드린 그 카페입니다. 그 카페로. 그래서 요거를 좀 메모를 하셨다가 그냥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희 화면 지나갈 때 딱 보다가 정지 하고 적으셔야 돼요. 또 오래 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하고요. 그다음 이메일, 그다음에 이제 카페 요 세 가지만 이제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옛날에 뭐 네 가지가 나오던데. 그렇죠, 네 가지. 이름, 주소,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이제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5만 원 인지대를 붙여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원고인단에 참여해야 하나? 그 이제 그 당위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들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내야 되죠. 목소리를. 누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들. 이제 최저임금이 폭주가 돼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가 보이스 오와 퀴즈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으면은 카톡방도 보면은 참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기 글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숨어서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서야 됩니다. 보이스 오와 퀴즈예요. 그러니까 보이스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나타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경제에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에서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반드시 보이스를 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국민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스를 내셔야 돼요. 아니면 그렇죠. 국민이 아니죠. 우리가 세금 내는데 참정권이 있는데 왜 그 보이스를 안 내세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스와 퀴즈인데 당연히 보이스 하셔야 되죠. 교수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침묵은 인정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건 인정하는 거다. 나 불만 있어. 아유, 기분 나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 불만도 인정하고 너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 투표권 행사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잘못되는 걸 침묵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상시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년마다 뭐 그런 투표권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고인단을 구성할 때 말이죠. 몫을 내시는 것도 투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보이스와 퀴즈, 당연히 보이스를 내시라 그런 얘기죠. 보이스 안 내시면은 죄송하지만은 결례지만은 국민도 아니십니다. 국민도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 글씨를 또 구별을 한 게 원고인단 참여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여기 무슨 불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원고인단 참여하면 불이익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나라도 아니죠. 그렇죠. 불이익을 준다면은 나라도 아니죠. 우리가 참정권 있잖아요. 그건 뭐죠? 평소에 세금을 냈으니까 참정권. 일환으로서 이렇게 보이스를 내는 건데, 그래서 원고인단에 참여한다고 불이익 그거 겁내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불이익을 국가가 준다면 그거는 뭐예요? 나라도 아니죠. 독재 국가죠. 그건 국가라는 것도 안 돼요. 좀 죄송하지만 뭐죠? 조폭보다 못한 거죠, 사실. 그렇죠. 조폭은 의리라도 있죠, 보면요. 몫을 내는데 왜 불이익을 줍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구국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왜 이걸 갖다가 잠깐만 정치권에서 뭐 투쟁하느냐, 무슨 뭐 여기 참여하면은 뭐 불이익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이게 무슨 투쟁입니까? 이제 투쟁합니까? 아니죠. 저도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에요. 저도 세금 많이 내요, 사실요. 많이 내시죠. 많이 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보이스를 낼 이유가 있고 또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바로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그건데,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투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하나 붙일까요? 가장 합리적인 최고의 합리적인 구국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 목소리를 내세요? 보이스와 퀴즈입니다. 퀴즈 하실래요? 보이스 내세요? 원고인단 참여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불이익 준다면 이게 나랍니까? 아니죠. 이건 조폭이죠, 조폭. 그 다음에 우리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는 투쟁이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구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뼈대예요, 뼈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왜 이걸 하는가 하죠. 로직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뭐 강의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몇 개를 짚어드리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현실화된 고용 참사죠. 그러니까 늘 뭐냐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순취업자가 몇 명이 증가했나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월 달에 한 50만 좀 넘게 새로 신규로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요. 네. 그들을 소화를 하려면 최소한도 매년 30만 이상의 신규의 순취업자 증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물론 이거는 한 달에 뭐 제한된 거지만 그림에서 보다시피 7월 달에는 5,000명, 30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8월 달에 뭐 3,000명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순취업자 증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하나 더 보시면요. 고용 동향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보세요, 지금. 이게 산업 전체를 보면은 이제 7월인데 5,000명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요것만 보는데, 이제 구직 단념자 수를 보면은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6만 3천이 늘었어요. 아예 다 취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구직을 이제 못 하겠다,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 느는 거예요. 근데 그 장하성 실장의 어떤 논리가 맨날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취업자가 글쎄 왜 줄까요? 생산 인구 감소한다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장하성 실장 논리대로 쫓아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그만큼 구직하는데 덜 타이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취업이 잘 되면 왜 구직을 갖다 단념하겠어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얘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 생산 인구 무슨 뭐 감소 이런 인구 구조로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좀 우리가 좀 복창해야 돼.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디테일을 쪼개 보면요. 제조업이 지금 뭐 엄청나게 12만 7천이 줄었어요. 7월 현재인데, 물론 이제 한 이제 3개월 전인데, 사실은 제조업의 알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13만 가까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제조업 말고 그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여기 10만이 줄고, 교육 서비스업이 8만이 줄고, 그 다음에 도소매가 4만이 줄고, 음식 숙박업이 4만이 줄고, 엄청 줄은 거죠. 엄청 주네요. 근데 이렇게 줄었는데 어딘가 늘었으니까 순증이 5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고, 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고용의 질이 나빠진 거죠. 제조업 나빠지고. 그런데 어디서 늘었을까요? 결국 이제 뭐 그냥 공공 일자리에,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예산으로 땜빵을 하는 그런 이제 임시직이 이런 쪽에 이제 감소분을 이제 메꾸고 플러스 5천이 된 거죠. 공무원만 늘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준하는, 그죠? 그리고 그 자영업자를 좀 좁혀보면은, 이제 우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제 1인이죠, 1인. 영세한 쪽이죠. 여기가 10만 2천이 줄었어요. 요새 뭐 보면은 편의점 그런 데 많이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3조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풀리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월 13만 원 안팎의 이제 보조를 받으려면은 이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이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은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사실 국가 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세금만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쪼개보면 더 재밌어요. 여기 참 이거 우리 좀 여기 진실이 숨겨 있는데, 여기 15에서 29세가 바로 청년 아닙니까? 그렇죠. 장가를 들어야 될 그런 이제 앞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한 5만 가까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허리죠, 허리. 30대, 40대, 특히 40대는 15만 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사실 40대는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들이죠. 가장이죠, 가장. 그러니까 가장 실직하면은 제가 늘 드는 비유로서 태권도 학원을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뭐 이만저만해서 너에서 몸이 약하니까 태권도 가서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졸지에 태권도 학원은 원생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쵸. 이게 다 보면은 이제 낙수 효과죠. 그러니까 그쵸. 큰 데서 실직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소득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생긴 직업들까지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60대 이상은 25만이 늘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합치어서 플러스 0.5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진짜 늘었네요. 60대 한 사람 늘은 거하고 40대 한 사람 줄은 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 제로로 보면 되겠어요? 아, 이건 안 되죠, 그거는. 60대는 뭐 사실 요즘 뭐 고용을 한다고 그래갖고 네, 알바의 자리고. 알바에 지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도 이걸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60대 이상을 다 포함시켜서 하지 말고 65세 이상을 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워킹 에이지에서 가장 허리에 해당되는 40대 50대의 그 순증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고용의 보조 지표로서 이런 거 우리가 다 그냥 일부러는 아니지만은 숨기고 그리고 60대의 어떤 이제 그런 사회적 일자리에 해당되는 이걸 가지고 순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뭐 이런저런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좀 조심스러운데 보면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 1사분기에 네. 가구 소득의 어떤 원천별 증감률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폭주가 됐잖아요. 16.4%.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제일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학력, 그다음에 미숙련, 그다음에 이제 고용, 종사상의 위치가 취약한 임시직부터 되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겠어요? 제일 높은 소득 분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일 낮은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있던 사람들이 잘리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어디냐면은 제일 낮은 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내려가는 겁니다. 서민층이 타격을 그렇죠.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정규직은 굉장히 꿀단지죠. 왜냐하면은 임금이 올라갔는데 자기가 잡을 유지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면 꽤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는 점점 좋아지고 아래는 점점 나빠져. 원래 최저임금을 올린 건 뭐냐면 아래쪽에 아래를 좋게 얘기하는 훈풍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정 의도한 대로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간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디테일을 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폭주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가구소득에서 볼 때 양극화가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힘든 사람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말로 좀 정리해드리면요. 네. 사실 경제 상식이에요. 뭐 경제는 뭐 아무리 뭐 수학도 풀고 무슨 뭐 그림도 그리지만은 역시 이렇게 상식의 기초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독점 노조가 원하는 대로 시급 10,000원을 갖다가 이제 주면은요. 시간당 10,0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력서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용된 그런 근로자라 하더라도 역시 비숙련, 저학력, 그 다음에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해고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데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정규직에 그대로 뭐예요? 몰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다. 그래서 더 압축을 해보세요. 압축을 하면 뭐냐면 제일 위에 제목에서 보다시피 배제적 성장을 유발한다. 골고루가 아니고 배제적, 누구를 빼고 누구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을 갖다 유발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한마디로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라는 점잖은 경고입니다. 이게 과거에 말이죠. 무상급식 하면서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 한다. 공평하게 가야 된다. 부자는 돈 내고 가난한 사람이 안 내면 오히려 소외계층이 생긴다. 눈치 보인다. 똑같이 하지 말자.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애들이 이제 밥을 먹게 되니까 좋았는데 책상 고치고 화장실 고치고 또 책 사서 무료로 나눠주고 이걸 못하니까 오히려 그냥 부자 애들은 공짜로 먹고 가난한 애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다 빠져갖고 피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우리 저기 그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그 맥락이 참 좋은 게
경제학 그 고전에 그 뭐 바스티아라는 분이 있는데 얘기한 게 what is seen and not seen.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체를 보면 뻔한데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 했죠. 돈 들어갔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책상 고치지 못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깨지는 거고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다. 하지만은 밥보다도 사실은 교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 밥 먹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왜 국가가 왜 삽니까? 그러니까 예전같이 국가에서 누구를 돌봐야 되는 거죠? 밥을 못 먹이는 그런 쪽을 잘 선별해서 눈에 안 띄게 자존심 안 상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도대체 말이에요? 왜 지랄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해요.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네 그런 얘기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좀 상식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종사상 지위를 우리가 나눈다면은요. 가구는요. 여기 보세요. 상용, 그러니까 이제 늘 정규직에 해당되는 상용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일용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영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무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면 이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로. 그래서 이제 상용, 월급 체계적으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임시 일용, 뜨문뜨문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밥그릇을 책임져야 되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무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너무 뭐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조금 이건 뭐 논문급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썼는데 자영업자하고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하고 처지가 5년 사이에 무지무지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는 사실은 자기를 포함해서 남의 월급을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상용 근로자는 뭐냐면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월급을 갖다가 주는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통계청에서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12년, 2017년, 5년을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벤치마크해서 비교해 봤더니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너무 처지가 나빠졌어요. 돈도 못 벌고 대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위험은 뭐냐면 빚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에서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제 위험 노출이 커졌고 그 다음에 소득은 줄었고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그냥 집념을 갖고 2012년도하고 17년도로 비교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뭐 다 보지 마시고 하나만 제가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표 3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상용 근로자를 이제 분배해 놔요. 상용 근로자에 이제 대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하고 재무 건전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상용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가 90%쯤 됐어요, 소득이. 근데 이게 5년 사이에 88% 내려왔어. 이건 이제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세 칸 보면은요, 자산에 대비해서 부채.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한 거죠. 재무 건전성이 나빠진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처분 가능 소득에 대비해서 금융 부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처분 가능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보통 이제 그 DSR, Debt Service Ratio 하는데 DTI는 많이 들었습니다. DTI 다 그렇죠. 그 위에 S이 A고요, I는 인컴이고, 그 다음에 DSR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Debt Service Ratio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든지 다 보면은 2012년보다 자영업자들은 뭐죠? 재무 건전은 나빠진 거예요. 나빠졌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미 제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왜 그 고생하시고 이런 처지에 놓이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사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가구는 월급을 받는 사람, 월급을 주는 사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상용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요. 자영업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고용원의 월급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쪽의 경제적 위상과 처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열악해진다면은 그 경제는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월급 주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종사원들, 그죠? 주죠. 또 종사원 뛰어서 일을 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월급 주는 사람들의 처지가 이렇게 각박해져? 그럼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다 월급 받으려고 그러죠. 누가 월급을 받으려 하지 주려 하겠냐 그런 얘기죠. 네. 옛날에 우리 개그 하듯이 뭐죠? 소는 누가 키우냐? 소는 누가 키우죠? 참 누가 키우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또 하나 그 엄중한 저 현실을 좀 보여드리는데 상용 근로자가 실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구직의 길에 들어갔으면 되죠. 뭐 그래 그럼 짭서치하면 돼. 그런데 자영업자가 실패하면 도산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가족 파괴. 해체. 네.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가 실직하면 그냥 구직하세요. 하지만은 자영업자가 실패하면요, 이거는 쭉쭉 가다 보면 가족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안이 뭐냐? 대안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비자발적인 자영업자일 겁니다. 죄송한데 말이 꼬였는데.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자영업자. 원해서가 아니고 밀려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죠? 만약에 실직하지 않았으면은 그 길로, 즉 자영업자 길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직을 줄여주는 것이 최대의 자영업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직장에서 사람을 그대로 킵해야만 뭐죠? 자영업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긴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는 건데 요새 대부 금융시장을 자꾸만 뭐랄까 이제 이거를 뭐 좀 규제를 해갖고 법정 최고 금리를 좀 낮춰요 강제로. 네. 근데 이 대부 금융시장은 사실은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그런 이제 뭐 그야말로 진짜 제1금융권에서 쳐다보지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건데 거기를 금리를 낮게 하면은요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마저도 뭐죠? 여기마저 수지가 안 맞으면은 그야말로 진짜 사금융 시장으로 가는 거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최저임금 올리면은 안 해요. 최저임금 올리면 대부분 해고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 시장에서 최고 금리를 낮추면은 낮아진 최고 금리에서 대출 받지 못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안 뒀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높아? 무슨 27%야. 이게 말이 돼? 이 고금리 말이야. 24% 내려.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용 등급이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높지 않죠. 또 그러고 이 대부 시장에서는요, 수신을 못 해요. 수신을. 그러다 보니까 좀 조달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주의 특성상 굉장히 위험한 차주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달 금리에다가 위험 이걸 더해서 금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에 맞춰서 자금 조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 안을 보면은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악마가 있다. 이런 디테일에 악마가 거죠. 숨어 있다. 네. 그래서 다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요약을 보세요. 요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폭주 저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을 했고요. 이게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소송 대리인단을 이제 구성하고 이제 소송문을 쓸 때 우리가 로직을 제공한 것이 교수 역할이고 실제 이제 이거를 이제 실무로 하는 거나 이제 한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대리인단이 구성되고 그래서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위해서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중이다. 그리고 원고인단 뭐 참여 희망자는 전화번호 있죠, 거기요? 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 좀 필기하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010-9163-2736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변@한변.or.kr 골뱅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또 INNASA 골뱅이 그다음 네이버.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희망자는 인지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대 5만 원만 이 만을 일부러 넣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대신 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이거 이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걸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를 참조하시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이름, 주소, 그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제 인지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m.cafe.naver.com 이건 다 공통이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practice pf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왜 원고인단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들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이스와 킷 하실래요? 보이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민주시민이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고인단에 참여하면은 혹시 불이익이 없을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죠. 설마 불이익을 주겠어요? 설마.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떻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불이익 받겠습니까? 불이익 안 줘요. 이 나라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키가 바로 뭐냐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투쟁이 아닙니다. 투쟁이 아니고 정권과 무슨 어쓰는 맞서는 투쟁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구국 운동으로서 지식인이 제가 사실 지식 기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변에 계신 여러분들이 재능 기부하는 거죠. 그분 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소장 쓰는 건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형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 로직을 또 누가 채웁니까? 그것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공동 대표들이 몇 분 계세요. 교수들이 그 로직을 다 제공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소장을 쓰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5만 원만 준비하셔서 인지대. 여기 와서 인지대만 준비하셔서 그 4가지 이름, 주소, 주민등록에 해당되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인지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절대로 투쟁이 아니고 합리적인 뭐죠? 구국운동이다. 구국운동이다. 네. 그다음에 절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생들 목소리 안 내시면은 누구도 대개 선생의 귀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퀴트 하실래요? 아니요. 보이스를 내세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를 내시라고요. 예, 우리가 같이 합창합시다. 보이스를 내세요. 내세요. 네, 보이스를 내자. 보이스를 내자. 네. 예.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일 수 있고 애국 활동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힘이 날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보이스를 내서 싸워 나가야죠. 그리고 거기에 지식인들이 중심에 서 있고 또 우리 많은 애국 세력들이 도움을 준다면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도 그렇죠.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삶의 처지도 개선되고. 근데 저도 이거 해야 되겠네요. 네, 하세요.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 쪽에 들어오시잖아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영에 해당되는 거죠. 자영이요. 통신 쪽이지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냥 급한 나머지 넘어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여유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이거를 이제 정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 금, 토밖에 없어요. 목, 금, 토. 이게 3일 사이에 그냥 구름같이 몰려오셔가지고 그냥 아니 보이스와 키스에서 어딜 가시겠어? 보이스를 내시라고요. 언제 가죠? 요번 주 토요일까지 나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에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지금 논리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국가에서도 우리의 어떤 논리에 또 반하는 어떤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논리 한번 싸움을 해보자고요. 예, 맞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칠판만 우리가 대상으로 어떤 적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회 칠판에다가 문제 제기하고 뭔가 아픈 이의 어떤 그 상처를 우리가 어루만져 주는 그런 지식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실 움직이는 뭐죠? 다이내믹 코리아가 되는 거죠.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내믹 역동적이고. 역동적인. 그게 무슨 축구 선수면 역동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 할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뭐죠? 애국 운동 있잖아요. 파리해 보이지만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가장 액티브한 그런 이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를 위해서라도 퀴트하지 마시고 보이스를 내시라. 언제까지? 이번 토요일까지. 딱 4가지. 그리고 인지되는 본인. 그건 하셔야 돼요. 5만 원이면요. 가족 나가서 식사 5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 자영업자 귀하 선생님들 같이 힘을 좀 모으시고 그리고 신 대표도 제가 볼 땐 자영업자에 포함되니까 5만 원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제가 꼭 좀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호 오늘 방송의 1호를 갖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낚았습니다. 우리 또 들었으니까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낚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쪽으로 받아주시고. 아니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혜식 대표가 이 방송에서 1호에 낚인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에 낚인 사람. 좋은 의미. 그러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주 좀 방송에 나와주시죠. 아유 뭐 불러만 주시면 뭐. 아유 늘 부르고 싶지만 뭐 워낙 바쁘셔서. 아니 집도 갖고 허러도 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뭐 출연료 좀 주시고.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 아닙니다. 우리 지식기도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녹화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들이 싸우니까 나는 숨어 있다가 잘 되면 나가야지. 그렇게 비겁하게 굴다가는요, 결국 대한민국 홀랑망하게 생겨 있습니다.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방송 보시고 자영업자 계시면 그래, 우리 목소리를 좀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5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5만 원, 그거 뭐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인지대, 여러분들 재판이나 소송하면 인지대 붙이죠. 그 인지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번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5만 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안에 내용 쭉 보시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영상 보다가, 그래, 해야지. 그럼 앞으로 돌아가면 다 좀 전 것도 다 있잖아요. 스톱, 요거 적자. 자, 내일 5만 원, 입금, 끝. 자, 그리고 또 모이라. 그러면 또 모여서 나가서 이렇게 구호도 외쳐주시고 싸워야 됩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침묵하면요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 깨고 나면 망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다가옵니다. 5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고통 1000만 원 1억을 내도 못 막은 날이 조만간 오니까요. 5만 원으로 대한민국 막는 일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아. 재밌으셨어요?